오늘 또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코인텍 20% 7,600원에 매수했거든요. 예. 그 5%라도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리네요. 네네. 좋은 진단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행히도 아주 높지는 않으세요, 매수가가. 아마 최근에 네.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예. 네, 오늘 종가는 0.3%가량 하락한 7,28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엔텍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이제 뭐 장마철도 좀 오고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예, 예. 네. 근데 오늘 비가 안 온다 그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 기본적 분석상이라든지 뭐 재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거든요. 이 회사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폐기물 업체들이 지금은 뭐 성장주의 한 축으로 못 들어가지만 성장주가 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그러면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5%라도 좀 오르면 매도하려고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도 주가가 좀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주가가 움직인 이유는 뭐냐? 장마철 수혜에 따라서 실적이나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밸류에이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죠. 근데 왜 주가 못 가냐? 시장의 주도주 트렌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에도 좀 기간 횡보를 했고 그리고 비도 좀 오고 그래서 주가가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은 상담을 신청하신 거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미 불안해지죠. 불안감은 제가 오늘 제거시켜 드릴 수 있어요. 불안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 단지 주가는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뭐 비가 한 이틀 오면 이 주가는 분명히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하늘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게 되면 장마 수혜 때 본격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상승 동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시냐. 주가가 7,000원에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7,000원 더 빠진다고 해도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비중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더 추가는 못합니다. 더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장기 투자로 가시게 되면 조금 이왕지사 떨어진 거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8,500원까지는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여기까지 이제 가시려면 시간 투자를 좀 오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뭐 전년 동기 기준으로 잘 나와야 되고 또 2분기 실적 때 뭔가 주가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 그럼 3분기 실적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 또 비라도 많이 오고 뭐 쓰레기 대란 이런 소식이 나오면 좋은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가지는 않는다. 단기 반등 목표가는 어디냐? 단기 반등 목표가는 딱 우리 시청자님 진입하셨던 7,600원이 한계치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잘 올라가지도 않는다. 긴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장기 투자해 가면 8,5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저의 전략은 뭐냐? 저는 교체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에 1년, 2년 투자하면 분명히 수익 나요. 분명히 수익 나는데 여기에 기대 수익률보다 지금 주가들이 이제 슬슬 좀 눌림목 나가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차라리 이 눌림목대 여기를 공략하는 것들 또 아직도 저가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본전에서 7,600원까지는 분명히 옵니다. 7,6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김민준 예, 전문가 전략 명쾌하시죠? 예, 예. 예. 아유, 전문가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코엔텍에 대한 전략 나갔습니다. 영업이익률 40%가량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향후에 성장주 부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 수혜주로서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PER 10배 수준 가리키고 있는 코엔텍 7,000원의 지지력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7,600원, 2차 8,500원, 1차 목표가에서 종목 교체 의견 나갔습니다. 눌림목을 보여주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신데요. 졸파구 TV님, SFA 반도체 5,300원에 8% 비중 갖고 계십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선의 시스템 손절 정말 좋은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000원 못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몇 안 되는 수익 종목이라 6,000원 넘게는 팔고 싶었는데 저번에 급락해서 지금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6,000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SFA 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들어왔습니다. 전략 주시죠. 잘하셨고요. 저도 이분 아이디가 이제 워낙 독특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적어도 저에 대한 팬심 있고 저의 분석이 좋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더더욱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절파고 TV님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안 하셔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파고 TV님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한번 급락이 나왔다 올라왔다 그러면 5월 달에 사셨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5월 달에 분명히 62동 평균선 내지는 22동 평균선에 보고 사셨어요. 근데 그 급락도 이겨내고 다시 이제 5,700원에 왔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입 타점이 5,000원이 맞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업황 내용은 SFA 반도체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앞으로 하반기 기대감이 좀 묻어가 날 것이다. 실적은 괜찮은 쪽이니까요. 뭐 어차피 1분기 실적은 다 안 좋았고 적자 찍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상화된다는 이 기대감. 지금 특히나 2025년으로 가게 되면 여기 항상 SFA 반도체가 저희가 이 종목을 2,000원대부터 봤던 종목인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많았는데 2025년 되면 밸류가 13배밖에 안 됩니다. PER 기준. 그래서 부담감은 좀 없는 쪽인데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PCB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차익 실현이 좀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놀림목 구간으로 좀 가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낙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점 트라이를 한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구간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6,300원 언저리 이 구간을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조금 더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6,300원보다 조금 더 기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8%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6,300원에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5,000원대 다시 절반을 받으시고 4%가 가져가시되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7,000원까지 안착을 한다. 그러면 전략 매도하고 다른 종목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전략 나왔습니다. 6,300원의 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지금 8% 보유 중이신데 절반 이선에서 매도 의견입니다. 나머지 그 현금화 하신 부분 가지고 5,000원 부근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7,000원을 안착한다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성일 하이텍이요. 성일 하이텍 매수가 얼마십니까? 17만 원이에요. 네. 비중은 얼마실까요? 20%예요. 20% 비중 들어가셨는데 벌써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가 머리 아프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네. 예, 폐배터리 관련주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게 너무 내려가가지고요. 예.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17만 원에 매수해 주신 성일 하이텍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지금 보유를 쭉 해주셨는데 20% 넘게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보유하시면은 매수가 이상까지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네네. 제가 뭐 확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오늘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17만 원에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물타기 하기에는 비중이 좀 높아요. 그죠? 20%니까 20% 정도를 더 사야지만 15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기엔 좀 불편합니다. 단지 세비캠을 안 사고 성일하이텍을 샀다는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다시 투자 기간을 좀 확립해서 장기 투자로 갖고 가면 훨씬 기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폐배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군이 확실하게 가시화되는 종목이 성일하이텍이 훨씬 세비캠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게 되면 지금 가이던스가 680억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 가게 되면 영업이익률 1000억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폐배터리 그러면 PER 20배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뭐 폐배터리 시장의 개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비싼 밸류는 아니에요. 단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조금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망가져가는 모양새예요. 이게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시장님 화면에 잘 안 나오겠지만 여기 성일하이텍의 공매도 거래 비중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7월 6일 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26%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은 공매도를 얼마 했느냐? 288억을 했고 11%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비싸다고 뭐 특정 세력들이 와가지고 어떤 지금 뭐 시세를 좀 견인할 수도 있고, 그죠? 매수세를 견인할 수도 있고 매도세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이제 하방으로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LNF가 갔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그죠? 그 LNF도 뭔가 밸류에이션이 싸서 가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기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모습이, 특히 그걸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됐거든요. 이 성일하이텍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와야지만 주가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퍼포먼스는 어떠냐? 오늘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지금. 여기서 전혀 하방 경직성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어제는 반등 자리가 맞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자리. 근데 오늘도 양봉 윗꼬리까지 조금 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62동평균선 14만 원 권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로 좀 선회하겠다. 장기 투자로 선회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12만 원이 뚫린다. 그럼 이거 손절하셔야 됩니다. 주가 못 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공매도의 세력을 이기고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이겨가면서 주가가 오르려면 지금부터 계속 올라야 됩니다. 내일 하루 더 올라야 돼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거나 좋은 방향 뭐 이런 리포트를 제시해주면 내일도 양봉이 하루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님 단가가 주가가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장님 17만 원이니까 한 10% 좀 안 됩니다. 한 8% 마이너스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17만 원까지, 저도 지금 확신이 없어요. 왜 이 종목에 관해서. 공매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 LNF나 이런 쪽은 종목이 싸니까 공매도 수급 세력을 이기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오지만 성일하이텍까지 오겠느냐. 다른 데가 좀 아직도 공매도 비중들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15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끊어내는 게 맞다. 8% 정도는 충분히 저가에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제가 요즘에 2차 전지 장비 강조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사시면 8% 금방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전일 저점입니다. 12만 5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교체 의견 나왔는데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로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종목 교체 의견 나갔고 지금 수익 보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세력이 장악해 있는 종목인 상태예요. 전략 어떠신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가격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의 결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실적 성장, 실적에 대한 전망, 또 시장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도 역시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수급으로 인해서 차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부담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 수급이 좀 붙고 이러한 수급이 공매도를 이겨야 쇼트 스퀴즈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선까지 상승했을 때 미련 갖지 말고 매도하자는 의견이고요. 손절가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만 5천 원 이탈 시 제시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는 진짜 쉬운 진단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 종목 고민 털어놔 주시고요. 매수가 비중 종목 남겨주시면 김민준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고 또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선정해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백호서연님께서 김민준 전문가님 절세 미남이십니다. 올릭스 17,600원에 30%입니다. 향후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황반변성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주인데요. 오늘 종가가 5.43%가 상승한 16,12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10% 정도 손실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17,600원에 그 사신 거 보니까 그 작년 10월 그 지점을 보고 그 과감하게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뭐 절세미남 좋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좀 급하셨어요. 그런데 좀 급하셨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하면 그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상담을 드릴 때 늘 제가 쓰는 말 있죠. 이게 내 종목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여기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방향성을 그러니까 좀 위로를 많이 해드리니까 시청자분들이 자기 위로는 되는데 말 잘 안 들으세요. 손절 쉽게 못하고 가져간다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쪽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간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어렵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다음부터는 이런 권역에서는 제가 봐도 우리 시청자님 다 참고하셨어요. 지난번 작년 10월 저점도 보고 중간에 거래량 터진 것도 보고 좀 바닥권에 대해서 말려 들어간 것까지 다 보시고 하셨는데 조금 급하셨다. 여기는 어떻게 봐야 돼? 오랜만에 저도 봤습니다. 이제 mRNA라고 하죠. 우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 했을 때 상당히 히트셨던 종목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장단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배우의 산다를 있다가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준비한 강의가 제약바이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꼭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HAB까지 내년까지 좀 보면 이 세 그룹주가 반등 트리거가 될 거예요. 특히나 휴미라. 이 부분이 이제 특허 만료 위에 풀리거든요. 지금 이미 다 셀트리온이랑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FDA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정부에서 정책안도 내놨죠. 제약바이오 시장 2030년까지 상당히 육성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불이 붙었거든요. 단지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보시죠. 제가 최근에 그 플랫폼은 임상실험하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재무는 좀 안 좋아요. 제가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견 제약업체를 하든 매번 하는 말인데 중견 제약업체를 하든 우리 시청자님들 요새 근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VOD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제약바이오 할 때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거나 현금을 많이 확보해내는 기업들 고금리 상황이니까 이런 기업을 하거나 몇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이. 네. 근데 여기는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냥 기본적 네. 분석상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임상 플랫폼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탈모 치료제 해지 이게 있네요. 하나 찾아보니까. 근데 반등은 계속 나갈 겁니다. 왜냐? 지금 휴미라 이 부분이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될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이런 부분들. 미국에 거의 다 FDA 신청을 하거나 한국에 다 신청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뭐 셀트리온 주가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지금 바닥 권역까지 박스권 바닥 권역까지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안이 나왔기 때문에 상단 돌파는 못하겠지만 다시 상단으로 대장주들 가면서 오늘 수급이 20권 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권역인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타진하셨는데 큰 시세 분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마 25,000원까지도 여차하면 좀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 주관적인 이제 그 생각인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증자 이슈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유증을 한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에 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등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붙을 것 같냐. 일단 1차적으로 18,500원까지 붙을 것 같거든요. 아마 시청자님 여기서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유황지사 바닥권에서 샀는데 조금 더 힘써보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은 박스권 상단을 좀 가늠하기가 현재 구간으로 좀 어렵습니다. 23,00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봐야 될지 그 이상은 돌파 어렵다고 보여져요. 아니면 상단을 21,000원으로 봐야 될지 이럴 때는 조금 낮은 권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이 정도까지 보셨을 텐데 한 21,000원 정도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서 2만원에서 2만500원 사이 매도 전략.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17,600원이니까 수익이 한 17% 정도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파시고요. 일단 파시고. 제약바이오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찬성이거든요. 지금 사고 9월에 아스코 보고 그리고 휴미라 이런 부분들 좀 들썩들썩하고 내년 시장 넘어가면서 금리나 이슈가 진행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들이 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선회하자. 그래서 목표 반등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원에서 2만500원 드리도록 하고요.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됐느냐 여기에 관해서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굳이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지금 김민준 전문가가 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투자 관점에서 가능한 종목에서는 비껴다 있습니다. 따라서 증자와 전환사채의 발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을 했을 때 2만 원에서 2만 500원 매도 전략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HLB 이러한 그룹주들 움직임 잘 보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본격화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25,750원에 30%요. 예, 우리 시청자님 종목 말씀하실 때 기대했는데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손실이시네요. 예. 저 본종까지 갈 수 있을런지. 예, 오늘 20일 이평선을 좀 강하게 하향 돌파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 걱정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가 8% 가까이 하락하면서 22,850원입니다. 전략 세워드립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오랜만에 저도 이 종목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25,750원에 사셨으니까 뭐 21선 정도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예. 눌림 구간에 하셨는데 오늘 주가가 뭐 반도체가 좀 약해서 내려갔습니다만은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 이상 지금 오늘 22,850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이상 빠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혹시나 2만 원까지 빠질까 지금 걱정되잖아요. 예. 안 빠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 아시다시피 이제 계측 장비 쪽이에요. EUV 노광 장비 오버레이 MI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이거 보시죠. 우리가 이제 비빌 언덕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주가를 좀 버틸려면. 그런데 실적 별로 안 좋다 그죠? 시청자님 좀 안 좋지 않습니까? 1분기 21억 적자였고 적자도 전년 동기 기준보다 적자폭이 컸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독특합니다. 분기 실적이 정말 소형 종목인데 실적을 다 가이던스를 기재를 해놨어요. 제가 수주상고 상황 금방 살짝 들어가 봤는데 일단 이 주식은 왜 좀 버텨도 문제가 없느냐? 재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거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은 업황 기대감이 굉장히 크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30%서 조금 높긴 한데 조금 버티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일 한번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또 뜰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 이거예요. 한 21,000원 정도까지 흘러내렸을 때 내가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냐? 좀 버텨야 되겠냐? 요거를 이제 판가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선생님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대 수익률 부분은 없다. 좀 아쉬움 정도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딱 시청자님 단가 안으로 들어오면 25,500원 정도, 딱 25,750원 보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오시면 일단 25% 정도 덜어내세요. 내가 이거는 좀 급했다. 딱 인정을 하고 우리 시청자님 딱 그 이평선들이나 월봉, 주봉 이런 거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주가는 내일 못 뜨면 내일 주가가 안 오르면
내일이에요, 시청자님. 내일 안 오르면, 내일 반등세가 안 나오면 2만 원까지 흘러내릴 공산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2만 원까지 흘러내렸다 하더라도 손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2만 원까지 흘러내리면 이 종목은 또 반등이 나와요. 근데 반등의 이제 길이가 문제예요. 우리 시청자님 단가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순히 2만 원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2만 4천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2만 원까지 밀렸다고 손절을 해버리면 나중에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내려가도 너무 겁은 먹지 말자. 단지 우리 시장님 추가 매수는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그렇잖아요, 시장님. 3분할 매수해라. 그러잖아요. 비중이 30%면 10% 정도 넣어보고 주가가 조금, 그죠? 뭐 5% 빠졌다고 해서 10%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지지 권역에서 지금 여기가 지지대예요. 22,850원이. 이 정도에서 10% 추가할 걸 놔두셨으면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등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 본전 가격 25,750원 제시토록 하고요. 만약에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버텼다가 다시 24,000원에 손실 줄이고 나오는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떠실까요? 예. 예, 쭉 들으셨는데 전략 어떠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예. 점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공정 오버레이 계측 장비 기업인데요.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이 오버레이 장비가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김민준 전문가 목표가 25,500원에서 25,750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선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이고요. 내일 오르지 않는다면 2만 원까지의 하락 가능성, 다만 손절 없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24,000원까지 반등할 때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의 봄님이시고요. 민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수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합 상사주면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실적 좋죠. 근데 옆에 계시면 진짜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거 왜 사고 싶은지. 지금 밸류에이션은 11배, 12배 정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들이 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히트쳤었습니다. 그때는 무역상사 회사 다닌다 그러면 정말로 흔히 말하는 좀 비속어로 끝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최근에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는 이제 철강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근데 포스코 그룹주 수직 계열화 되면서 등등 여러 가지 기업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땐 수직 계열화 내용이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기업 내용 들어가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습니다. 철강 가공 산업을 물적 분할함 뭐 등등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게 다 뭔 필요했어요. 결국은 종합 상사 개념이고 포스코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너무 높은 주가인데 이것이 약간 H&M 예전에 구현대상선 주가 뻗듯이 좀 계속 뻗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가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저는 조금 하이리스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이제 포스코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좋은데 고점 상단에 좀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정 권역에서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정 권역에서도 저는 반등세 좀 요원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매수의 영역이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좀 하시는 것보다는 뭐 식상하게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장비 이런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2차전지 장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오래 길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전문가님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그러면 전 철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철강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철강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또 원통형 이렇게 걸리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메리트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제철이나 정확히 언급을 해드려야 돼요. 근거를 다 남겨. 현대제철이나 뭐 대한제강이나 이런 쪽보다 더 메리트가 저는 없어 보여요. 너무 하이 리스크인 것 같다. 지금 5일선에 계속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매수는 좀 보수적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 장비주 대 철강주
배터리 장비죠. 네. 무조건 그렇게 배터리 말씀하실 것 장비입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드디어 처음 소재를 보자고 했어요. 양극재 소재. 네. 그리고 저는 뭐 소재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은 LNF 말고 관심이 별로 없고요. 특히나 또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보다는 차라리 전해질 쪽이나 조금 더 과대 낙폭으로 있는 뭐 하다못해 동박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저는 낫다고 보여져요. 동박보다는 전해질이 좀 낫고, 그리고 전해질 쪽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김민준 전문가가 4월 랠리 이후에 그 다음은 배터리 장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전합니다. 배터리 장비 그리고 배터리 부품까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봄님께서 올려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수직 계열화 긍정적이겠으나 그에 따른 어떤 수혜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부담감들로 인해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장비 등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종이배님 오셨는데요. 인탑스 31,200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인탑스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32,200원 선 기록했습니다. 0.5% 가까이까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이고요. 약간 손실이신데요. 인탑스 전략 세워주시죠. 좀 과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보시게 되면 기업 내용은 뭐 여러 자동차 부품도 좀 하고 있고요. 가전 쪽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뭐 가장 안 좋았던 내용은 실적이 안 좋아졌었죠. 이 부분은 뭐 명확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실적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설왕설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딱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팩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고할 게 없는데, 이제 추세적이라든지 이 종목이 좀 가냐 못 가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각자의 이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뷰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존중하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 지금 진입한 그 가격이나 시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충분히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냐, 그런 권역에서 들어갔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뭐를 노리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을 가장 많이 참고한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적인 어떤 밸류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주가 퍼포먼스가 쉽사리 35,000원까지 뚫고 시세 분출이 좀 될까요? 저는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여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 조정이 이제 끝나고 기관 행보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좀 요원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좀 부분을 가미했을 때 리바운드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그 위까지 조금 더 내다볼 것이냐, 그 위에까지 내다보기에는 너무 실적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여기도 기본적 분석 사항으로는 부채 비율이 10%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권역입니다. 이제 반등 목표가를 참 설정하고 오늘 그 상담 받았던 종목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인데, 저는 단기 반등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손절 채우셔야 됩니다. 시청자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님 분명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줄을 걸었는데 이걸 한 27,000원 정도까지 좀 빠지면 추가 매수를 5%나 10% 정도 더 해봐,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대신 사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신 사면 시간 투자는 확실히 오래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 원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27,000원까지 감내를 하지 마시고요. 좀 짧게 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그 저점 권역인 3만원에서 조금 더 밑에 29,000원 손절가 잡고 반등 목표가 3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 매도 해가지고 치고 빠지자, 이렇게 전략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탑스입니다. 단기 목표가로 35,000원 선 설정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손절가 29,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분, 마지막 분 될 것 같은데요. 김님께서 일진다이아를 57,600원에 사셨습니다. 20% 보유 중이시고요. 오늘 이 종목이 1.85% 하락하면서 18,6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십니다. 어쩌죠?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예. 이제 그 수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반등 기미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적어도 제 주관적인 뷰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면 이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그래서 더 보유하십시오 하는데 이거는 좀 요원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어떤 실적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자는 아닙니다만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권역에서 뭐 손실을 줄이는 방점을 좀 찍어서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어떤 의견 제시를 해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7,600원부터 지금까지 추가 매수도 안 하고 좀 버티셨거든요. 지금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담보금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국가 산업 전략입니다. 수소는. 네. 늘 말씀드린 제가 그때도 배우에 산다면서 뭐라 하냐.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태양광 이꼴 전기, 풍력 이꼴 전기. 그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근데 수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H2O가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O를 빼면 지금 H2가 되는 거고요. CO2에서 C를 빼면 탄소를 제거하면 O2 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다 투자를 하고 국가 산업 전략의 근간이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 뭐 청정 수준 어디냐 이런 부분은 좀 차지하고 단지 일진 다이아는 흔히 말해서 주식에 아직 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권역이라서 조금은 오래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담보금을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쫙 막 운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해 가는 종목, 중기하는 종목, 스윙하는 종목, 단기 매매하는 종목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나 스윙 쪽에서 수익이 나면 그런 부분으로 적금하듯이 계속 넣는 거예요. 왜?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나쁘지는 아니니까. 수소 쪽이니까. 그러면서 적금들 이제 계속 모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탈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수소가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어떤 범위를 조금 넓혀가는 시점까지 지금은 수급이 제한적이고 자금이 제한적이니까 크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랑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기울어지고 그래서 뭐 안 좋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일진홀딩스가 이제 지주사인데요. 네. 그럴 내용은 없고요. 여기도 뭐 부채 비율이 13%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겁니다. 뭐 기업이 운영하면서 어떻게 부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13% 정도는 무리가 없는 정도고요. 단지 이제 수소에 대한 어떤 모멘텀 부각. 올해 그러니까 하다못해 태양광 폭력이라도 뭐 신성 ENG 이런 것도 같고 CS 배령 폭력 이런 것도 같는데 수소가 좀 요원해요. 굳이 뭐 뽑자면 효성중공업 정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 주식 시장에 좀 주도주로서 편입은 못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외되고 있는 수소주지만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순방 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관련한 또 협약을 폴란드와 체결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소 관련해서 영국과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기술 연구 협약 소식입니다. 일진다이아 국가산업전략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 하락에서는 과감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긴 기간 보유가 필요할 것, 수소 적금 차원의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금 붙듯이 계속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전략을 다 수립해 드렸고 내일장을 바라보는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테슬라 실적 발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네. 오늘 발표가 되고 내일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뭐 실적에 관해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가이던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테슬라 오늘 뭐 그 독일 공장 이제 증설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뭐 50만 대에서 100만 대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 좀 그 포커싱을 맞춰 보시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약간 부담스러워서 소재가 됐던 그 무엇이 됐건 뭐 연일 뭐 PNT 같은 것도 윤성 FNC, DENT 신고가 갱신이었거든요. 오늘 눌림목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에이프로도 마찬가지고 휘날레 찍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목사권 상단 그 돌파 매매 이런 쪽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수가 조정 없이 바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냐? 2,550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60포인트 정도 조정 권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조금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썼습니다. 겁내지 말고 2,550선까지 밀린다. 그럼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지 이제 종목 선별화는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정리도 다 해드렸고.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반도체 갔다가 좀 빠지면 2차 전지 가고 2차 전지 갔다가 또 좀 빠지면 오늘 제약 바이오까지 가고. 요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화 작업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안에서도 무엇을 살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뛰어다니고 옮겨다니면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딱 편제를 해놓으세요. 주도주를.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편제, 자동차 부품 눌리면 편제, 사이드 쪽으로 조선 기계 제약바이오 돌리면서 편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다가오니까 1분기보다 분명히 2분기에 실적이 좋냐 안 좋냐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권 장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저는 주도주 안에서 승부입니다. 뒤에는 좀 바뀌는데 역시나 반도체 이제 눌림목 나오니까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선에서 확보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 종목들도 조정이 좀 나오는데 오늘 또 가는 종목들은 또 갔어요. 어제 제가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PHA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오늘 PHA 같은 종목도 4%씩 올랐거든요. 시장 상황에서도. 그리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장비 종목들, 싼 종목들 많습니다. 2차 전지 장비하면 저기 어제도 제가 나인테크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잘 보시고. 그리고 다시 제약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9월을 내다보시던 내년을 내다보시건 휴미라를 보시건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셀트리온이 지금 약간 풍문으로 된 것 같아요. 3차 합병이. 부정하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약간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까지 좀 유심히 봐보자. 제약바이오는 오늘 반등 나왔는데 반등 추세 이 시간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진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마지막에 포함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수 2,550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주도주 종목 순환매 장세에는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계속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여러분 걱정 좀 내려놓고 가셨나요? 내일도 장마감 이후에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